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안녕하세요. 1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 말로만 듣던 18개월을 지났지만 끝없는 고집과 생떼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네요. 저희 아이는요, 한번 해주면 계속 해달라고 하고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울고 떼쓰고 난립니다. 집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울려버리기도 하는데요.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패기칠까봐 안아주고 달래주는 걸 어찌나 기똥차게 아는지 정말 떼쟁이가 따로 없습니다. 한 번은 집 앞 마트를 갔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얼른 살 것만 사고 오려고 했는데 안아줘? 알겠어. 걸어갈 거야? 알겠어. 내려줄게. 걷고 싶대서 내려주면 안아달라고 하고 안아달래서 안아주면 또 걷고 싶다고 하고 그래요.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데요. 아기 과자 코너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해? 가자니까. 얘가? 어머, 무슨 일이세요? 꿈쩍도 안 하는 애를 데려가려고 했더니 글쎄 엎드리고 누워서 바닥과 한 몸이 돼서 펑펑 우는 거 있죠. 오죽하면 직원분이 다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달려오더라고요. 그러고도 겨우 끌어내면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코너에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 결국 그날 아무것도 못 사고 집에 왔어요. 정말 하루 종일 힝힝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도 힝, 숟가락질이 잘 안 돼도 힝, 인형이 자기 옆에 없다고 힝, 그러다 화나면 펑펑 울고 그러다 또 멈췄다가 양말이 자기 마음처럼 안 된다고 힝. 정말 빈말 안 하고 돌아버리겠어요. 대체 우는 원인이 뭔가 싶고 같이 해줘도 짜증, 안 해줘도 짜증.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집에 돌아와서 애가 짜증낼 신호만 보이면 벌써부터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해요. 차라리 퇴근 안 하고 일하고 싶을 정도로요. 주말은 당연히 무섭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속상한 건 요즘 자꾸 어린이집 친구들을 손톱으로 긁고 와요. 한동안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해서 그런갑다 했는데 하원하러 간 어느 날 어머니, 사실 오늘 현아가 원호를 긁었어요. 진짜요? 네, 여기 팔을 좀 긁었는데 어머, 원호 할머니 안녕하세요. 원호 데리고 올게요. 원호 할머니세요? 어떡하죠? 저희 애가 오늘 원호 팔을 긁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손자가 긁혔다는 이야기에 굳어지시던 할머니 표정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아한테 긁히는 애가 또 있는데요. 정말 몇 개월째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가 긁혀오면 그래 뭐 애들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다른 부모님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긁혀오면 솔직히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론 지금이야 긁는 걸로 끝나지만 나중엔 다른 일이 더 생기겠죠. 하여튼 좀 안 핥히고 안 깨물게 하려면 어째야 할까요? 맨날 친구들 깨물면 아야해, 아파 이렇게 말해주는데 제가 죄송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무섭다는 18개월이 지나고 19개월이 되도록 이러는 거 괜찮은가요? 엄놀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안방극장은 19개월 아가 현아 그리고 너무 힘든 엄마 정소정 씨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뭐 거의 하소연 아니 뭐 엄마의 울부짖음이네요. 네. 일단 우리 응원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소정 씨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네. 힘내세요. 아자아자 네. 박수. 네. 아유. 정말 엄마의 그 힘든 마음이 진짜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그니까요. 더군다나 원키맘인데 오죽해나 싶고 진짜. 와 진짜 절로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주고 싶어요. 18개월이 지난다고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왜 우리가 신생아 때도 뭐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100일이 되면 뭔가 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아기가 확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실제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18개월도 그렇거든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뭐 조금씩 나아지고 편해지는 건 있지만 새로운 성장이 있으면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맞아. 네. 뭐 그래서 미운 4살이다, 미운 7살이다 이런 말도 생기는 거고 여하튼 일단 18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러지? 라는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럼 좀 조바심은 덜 날 것 같네요. 자, 일단 고민이 현아가 떼쓰는 거, 막무가내로 떼쓰는 거랑 친구를 핥히는 거, 긁는다는 게 이제 핥히는 거겠지? 네. 그리고 이게 비슷한 사연을 저희도 많이 받아봤긴 했지만 이게 또 당사자만 느끼는 그 힘듦이 있어서 맞아요. 얼마나 힘든지 가늠이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저는 일단 이 사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계시네요. 우리 정민 씨 애들이. 네. 떼쓰고 고집 부리고 밖에서 지 원하는 거 해줄 때까지 울고불고 바닥에 눕고 이런 것들 다 겪었거든요. 그랬구나. 제가 결혼 전에는 이렇게 막 엄마 이겨먹으려고 하고 막 공공장소에서 들어놓는 막 이런 애들 보면 아니 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러는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제 애더라고요. 결혼 전엔 모르죠. 몰라요. 저도 그랬는데 애 키워보니까 이제 마트에서 떼쓰는 애들 보면은 엄마가 더 눈에 들어와요. 맞아요. 진짜. 가서 막 나라도 애를 좀 봐주고 싶기도 하고 아유 저 엄마 힘들겠다 싶고. 진짜 엄마의 그 지친 얼굴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진짜 애 데리고 마트 갈 때는 그냥 마음 비우셔야 돼요. 살 것만 살고 빨리 와야지? 이거 욕심이에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욕심이랍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를 제 경험으로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다면 걔는 이미 다 큰 애예요. 애 아니야. 다 컸어, 애 아니야. 맞아. 그리고 장난감 코너 안 들리게 그냥 거기서 놀이터다 쉽게 그냥 놔둬야 돼, 애를. 그리고 생각하고 한참 있어줘야 돼. 장 볼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진짜. 아이의 그 욕구를 다 채워줘야 돼요. 다 채워줘야 돼요. 뭐 이게 해결책인가 싶긴 하지만, 마트 갔다 오면 뭐 이제 이미 밥 다 차리고 먹고 치우고 난 후에 그런 피로감. 그게 몰려오거든요. 맞아, 사실. 마트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마트만 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마트를 간다? 뭐 이거는 장복이 아니다. 우리끼리 약속. 이거는 장복이 아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냥 마트를 갈 때는 모든 거를 비우고 내려놓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거의 뭐 해탈을 지금 권유하시는데 아니 우리 현아 엄마가 우리의 조언을 구한 이상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네. 제가 현아 엄마뿐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엄마들이 여러 보여서 좀 맞아요. 찾아봤어요. 그 요즘 핫하신 우리 오은영 박사님도 그러고 다른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자, 펜 준비하시고요. 자, 일단 결론을 말하자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도 어른들 관계와 같다는 거. 마음이 통하면 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들도 마음이 있고 또 인격으로 대하라는 얘기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아이도 소통이 돼야 하는 건데 이게 참 말이 쉽거든요. 알죠. 근데 저는 희망이 보이는 게 현아 엄마는 알고 싶거든요. 얘가 왜 때를 쓰는 건지 포기한 건 아니란 거지. 사실 이건 아이 발달 과정만 좀 정확하게 알아도 이해가 되고 마음이 좀 놓일 건데요. 보통은 그 두 돌 전후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자아가 형성된다는 게 자기 주장이 생긴다는 거거든. 맞아. 자기 주장을 하려고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발달하는 속도보다 언어나 인지 발달은 못 따라오니까 아이는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하고 마트에서 소리 지르고 들어놓는 게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 못하니까 그냥 막 온몸으로 내가 아는 표현 방법 다 동원해서 그냥 어필을 하는 거네요. 엄마한테. 그렇죠. 자기 나름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좀 더 심하고 덜 심하고 차이지 그 시기쯤에 애들이 대부분 원하는 걸 그렇게 표현해요. 어쩔 수 없죠. 말을 잘 못하는데.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때가 간 보는 시기래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내 서열이 어디쯤인가. 누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허용해주는지 그 눈치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맞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때 엄마가 이겨야지 아이한테 막 맞춰주다 보면 아이는 엄마는 떼쓰면 다 들어줬지 하면서 그걸 더 반복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엄마가 마음에서 이겨내야 돼요. 맞아. 그리고 제가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도 엄청 때를 쓰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또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였는데 물론 엄마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 근데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일단 아이는 그 집 둘째였는데 물론 현아보다도 나이가 있었어요. 얘가 첫째랑 너무 다른 애인 거야. 예를 들어 뭐 식당을 가서 인사를 해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둘째는 어떤 성격이냐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짬뽕이 먹고 싶은 그런 날씨네. 그래서 왔잖아. 이렇게 계속 뭔가를 풀어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첫째랑 둘째가 이렇게 달랐는데 엄마는 그걸 몰랐던 거죠. 첫째만 경험해봤으니까. 맞아. 진짜 아이들 기질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사실 너무 어릴 때는 뭔 기질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파악을 해?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 반응을 봐야 한다더라고요. 그 아이 이야기를 하나 더 예시로 들어보면 그 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열다가 애가 거기 부딪힌 거예요. 그럼 정민 씨 어떻게 해요? 애가 문을 열었는데 부딪혔다. 그럼 너 괜찮아? 안 다쳤어? 뭐 다친 데 없어? 그래서 아픈 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죠. 어디가 다쳤는지를 먼저 물어보는데 이 엄마가 그 엄마는 이제 되게 좀 제가 듣기에도 영혼 없는 듯한 괜찮아 미안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뭔가 틀린 거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건 친구한테나 하는 이야기다. 보통은 어디 부딪혔어? 이걸 확인을 먼저 하는 거지. 엄마 부딪혔는데 얘가 머리를 어디에 부딪혔는지 눈을 부딪혔는지 이마를 부딪혔는지 확인을 하고 아유 아프겠다. 엄마가 미안해. 그래야지 먼저 괜찮아 해버리면 아이는 안 괜찮은데 엄마가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니까 또 울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엄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는 모르는 거지. 엄마가 그냥 그렇게 답을 내려버리니까. 아이가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를 쓰는 것도 친구 꼬집고 오는 것도 좀 아이가 왜 그랬을지를 더듬어 봐야 해요. 아직 현아는 말로 표현을 잘 못하니까 더더욱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물론 어렵지만 저도 그렇게 못할 때 많은데 우리 애들 서로 싸우면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맞으니까 어땠어? 동생이 맞고 우니까 어땠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현아가 말을 못해도 물어봐주면 진짜 좋겠네요. 맞아요. 그 느낌은 있을 거거든요. 맞아. 표현하지 못한다고 왜 친구 핥혔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는지 답을 들을 기대는 없더라도 그 마음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그 자기 나름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해요. 진짜 펜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님이 제시한 떼쓴 아이 대처법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이게 1. 반응하지 말아라. 2.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게. 딱 한마디만 하고. 3. 절대 자리를 떠나지 마라. 4.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 것. 5. 울음이 그치면 대화를 시작하자. 이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막 집안일 많고 또 밖에서 이러면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진짜 인내를 가져야 돼. 그래서 맞아. 집에서라도 조금씩 이걸 해보시면 좋겠어요. 보면 현아 엄마가 집에서 짜증날 때는 그냥 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할 일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떼쓰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대신 그게 반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무시해버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들도. 네. 근데 그 무시하는 게 놔두고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떼를 쓰고 있는 걸 엄마는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대신 반응하지 말고 그리고 중간중간 단호하게 엄마는 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게. 딱 이것만. 엄마 널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차피 애는 우는 동안 흥분 상태라서 뭐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주구장창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얘도 진정이 돼요. 근데 맞아, 중요한 건 엄마가 아이가 이동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얘를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듣기만 해도 정말 인내가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진짜 작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울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딱 그 고비를 넘기면 엄마도 아이도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엄마가 기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봤는데 어떤 아빠도 아이가 그렇게 떼쓰는 걸 기다렸는데 진짜 스스로
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끝내 그 아빠 울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리고 아이가 진정이 되면 그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마음이 어땠는지, 왜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지. 근데 현아가 아직 말이 서투니까 엄마가 그 마음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단 아이가 막 떼쓸 때가 아니고 진정이 된 후에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애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렇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 비언어적인 표현 있죠. 제스처라든가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는 표현이나 말을 알려줘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떼를 쓴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말고 엄마 장난감 사줘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정확하게 말해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표현을 뭐 얘가 말을 아직까지 엄마 줘 이거 줘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엄마 이거 이렇게 장난감을 직접 들고 이렇게 하게끔 한다든가. 근데 이런 표현을 안 알려주면 다음번에는 또 같은 상황에서 이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도 다른 표현을 못하니까 또 같은 맞아, 상황이 맞아. 생기는 또 우는 거야. 맞아, 알려줘야겠더라고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는데 아이가 어려도 좀 마음을 꺾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진짜 중심을 잡고 아이를 마음에서 이겨야 되더라고요. 아이가 나는 절대 엄마를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해봤자 결국 나만 힘들구나. 아이도 이 마음을 알아야 돼. 이 마음이 와야 맞아. 돼. 그래야 그 고집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근데 돌 막 지난 애들도 엄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어떻게 해야 엄마가 마음 약해지는지 또 풀어지는지 다 알거든요. 하죠. 다 알아요. 요물이에요, 요물. 그래서 엄마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직은 현아가 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인내가 필요한 그런 과정을 엄마도 현아도 조금 겪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마트에서 걷고 싶어 하면 내려주고 안아달래서 안아주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밖에서 그럴 때는 그냥 엄마가 주도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 아이가 길에서 울긴 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해줘야죠. 지금은 걸어서 가는 게 맞아. 네가 힘들고 울어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걸어가 보는 거야 하고 엄마가 주도적으로 데려가고 집에 가서 진정이 됐을 때 엄마가 아이의 마음도 물어보고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거든요. 맞아요. 아이도 정말 속이 빤해가지고 진짜 다 알아요. 맞아. 그리고 원해서 친구한테 그러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뭐 누구를 때리고 핥히는 게 막 좋아서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행동이 좋아서 그런 건. 근데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든가 반대로 그 아이랑 친해지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선생님 도움을 좀 받아서 관찰을 좀 잘 하시고 아이에게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긁힌 아이는 아프다는 걸 엄마가 말은 해준다고 하긴 했지만 직접 뭐 이렇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 알겠지?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고 예전에 친한 동생이 딸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막 어깨도 물고 막 깨물어주고 싶잖아요. 팔도 물었더니 아이가 어린이집 가서 친구를 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게 좋아하는 표현이었던 거지.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봤으니까 좋아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이한테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한바탕 이야기하고 나니까 와 정말 엄마하기 어렵다 이런 걸 좀 세상 느끼게 되고 하지만 지금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힘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네요. 그죠. 맞아요. 소정 씨도 엄마가 처음이고요. 우리 현아도 이 세상을 만나서 점점 잘하는 중이니까요. 우리 현아 엄마 퇴근도 안 하고 싶을 정도랬는데 솔직히 무슨 마음인지 저희도 너무 잘 알거든요. 진짜 잘 알아요. 근데 현아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맞아. 잘 때라든가. 그러니까. 아니 뭐 잘 때 아니어도 쫑알쫑알 뭐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이쁘잖아요. 아니 애들이 힘든 시기만 있다면 아무도 애 못 키울 거예요. 그럼. 그러나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다 나아지고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음의 중심을
꼭 가지고 좀 천천히 훈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맞아요. 우리 소정 씨 힘내시고요. 정말 우리 현아 엄마 직접 뵀으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을 텐데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그러네요. 정윤 씨. 우리 너무 열변을 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한 이야기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래요. 드네요. 우리 현아 엄마. 자, 우린 인사합시다. 네, 안녕히 다음 주에 계세요. 뵐게요. 네, 오늘은 힘든 시간 속에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현아 엄마 소정 씨 이야기였는데요.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한 것 같죠. 그런데 아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도 배웁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아이를 밝게 하니까요. 아이를 향한 사랑도 많이 표현해 주시고요. 엄마가 되는 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현아와 현아 엄마만의 성장 일기를 써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듯 하세요.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